지금부터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 관련 약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선 민생노동국장께서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이혜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 서울시 소상공인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자금 지원부터 매출 증대, 공정한 환경 조성은 물론 세기를 찾는 소상공인 지원까지 소상공인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현장에 적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상반기 동안 출시 58 영업일 만에 2만 계좌의 안심통장 한도를 소진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1천억 원 중 70.9%인 1조 4,893억 원을 조기 집행했습니다.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세기를 여는 폐업 지원 등 소상공인 종합 지원 사업은 올해 목표의 71.7%를 달성하였고,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5% 성장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인상 등 복합적인 경제 상황으로 지난해 전국 폐업 신고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서며 자영업 현장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정교하고 체감도 높은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시는 위기 극복을 넘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 5대 핵심 정책을 본격 가동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가 한 단계 도약합니다. 7월부터 서울배달플러스 가격제를 도입하여 치킨 브랜드의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8월 이후에는 피자, 햄버거 등 타 업종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7월 30일부터는 서울 중구의 자체 배달 서비스인 땡배달을 시범 도입합니다. 배달 기사와 가맹점을 직접 연결하여 배달비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는 더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8월부터는 300억 원 규모의 배달 전용 상품권도 확대 발행합니다. 민간 앱 대비 15% 이상 할인 혜택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까지 더하면 시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혜택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사장님의 매출은 늘리고 수수료 부담은 낮춰드리겠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혜택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형 공공배달 시스템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기존 고용보험료 및 노란우산 공제 지원에 더해 올해 6월부터 산재보험도 신규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산재보험 신규 가입 시 매월 보험료의 30에서 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노란우산 공제 장려금 월 2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도 월 보험료의 20%를 지속 지원합니다. 퇴직, 실업, 재해에 이르는 3대 사회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3종 세트를 완성했습니다. 셋째, 취약 소상공인 중심 지원에 더해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투자도 병행합니다. 50여 건 규모의 더 성장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혁신성과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투자합니다. 로컬 브랜드 상권 활성화, 프랩 아카데미 등 서울시의 기존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상권 전체에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기업가용 소상공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서울시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넷째, 더 넓고 문턱 낮은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2조 1천억 원에서
3,200억 원 늘어난 2조 4,2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시설 자금 금리는 최대 0.5% 인하한 2.8% 고정 금리로 하고 상반기 만기 도래한 원금의 상관 유예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맞춤형 신규 자금을 신설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 입점 가맹점주를 위한 서울배달 상생자금 200억 원,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 2천억 원 등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자금은 신속하게, 조건은 합리적으로 현장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자금 지원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영 전반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7월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모든 지점이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자금 보증은 물론 세무, 노무, 마케팅, 디지털 전환까지 한 번 방문으로 원스톱 상담이 가능한 통합 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찾아가는 상담, 골목 상권, 현장 밀착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또한 규제 혁신부를 신설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제도 개선까지 함께 추진합니다. 금융에서 경영 그리고 정책 개선까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전방위 경영 파트너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반기 대책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실효성과 현장 체감을 최우선으로 두고 서울 경제의 불인 157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님. 을 받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집계가 됐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때 당시 보도자료 나왔을 때 이게 산재보험 가입자 수 자체가 적어서 이런 지원 제도를 시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신규 산재보험 가입자 수도 증가를 좀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신청을 이제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6월부터 이제 신규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박시진 기자님. 네, 저 서울경제 박시진 기자인데요. 그래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안심통장 2호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이하 청년 창업자, 60대 이상 노포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고 이제 보도자료에 나와 있던데 어떤 식으로 좀 완화할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땡겨요 같은 경우는 그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75% 증가했다고 이제 쓰셨는데, 근데 사실상 작년 동기랑 비교를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랑 협약을 맺은 것도 올해고 작년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입점하는 점포 자체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당연히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작년 동기랑 비교하는 게 맞는 건지 서울시랑 협약 이후에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안심통장 2호 관련해서는 그 대상 지금 특히 이제 30대 이하나 이제 50대 이상 그 층에서 그 자금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신보재단을 통해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그 층에 대한 그 지원 우선순위를 우선적으로 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심사할 때 좀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해서 우선적인 좀 중점 지원이 되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세부 내용은 뭐 나중에 이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 이제 두 번째 말씀 주신 땡겨요 관련해서는 우선 뭐 땡겨요 자체가 이제 뭐 금년도에 뭐 각종 프로모션이 더해지면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뭐 비교 기준 자체는 뭐 작년이나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 규모 자체가 이제
거의 뭐 스테디하게 유지되고 있다가 올해부터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뭐 비교 대상 자체를 뭐 따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작년 동기랑 비교를 한 거고요. 올해는 뭐 전체 어쨌든 시장 점유율 한 5% 이상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하반기에 좀 더 프로모션도 하고 뭐 지원 정책을 강화하면은 이게 충분히 뭐 배민이나 다른 그 독과점 사업자들과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주신 안심통장고 확대하는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상반기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안심통장 1호를 포함해서 작년 12월 그러니까 탄핵 정국 이후부터 금년 상반기 5월 말까지의 그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한 3만여 개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용 실태를 한번 정밀 분석해 보니까 새로운 사업의 확장이나 신설은 뭐 엄두도 못 내고 기왕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생존을 위한 대출 융자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보니까 35세 미만 창업한 지 3년 미만 된 청년 사업자들이 1금융권 포화도가 되니까 이제 2금융권으로 가고 2금융권도 안 되니까 카드론 보험 대출로 가고 급기야 대부업으로까지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창업한 지 8년이 된 업력이 8년 이상이 되고 50대, 60대가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이 안심통장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이렇게 30대 미만, 35세 미만 요청하고 50대, 60대 업력이 높은 고업력자들 핀포인트 좀 지원해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건의가 받아들여서 하는데 방법은 이제 저희가 이분들의 신용도에 대한 그 가점을 좀 주는 방법이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이 사람들 지원 대상이 업력이 최소한 1년 이상 돼야 되는 것을 6개월 정도로 단축시키려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카드론을 많이 사용했거나 우리가 보정을 받고 나서 현금 인출을 많이 했거나 또 기타 어떤 제한된 사용처에 일부 사용한 경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규제 완화를 좀 대폭 완화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활용을 높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안심통장이 처음 실시됐을 때는 그 수요를 따지면 거의 일주일이나 10영업일에 완판이 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서버 능력이 안 돼 가지고 결국에는 뭐 그 58영업일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확장해서 아마 이렇게 하면은 한 달 이내에 또 다시 완판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 사용한 내역을 또 분석을 해보니까 1,000만 원 한도로 수시 인출하고 수시 갚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쓰느냐를 분석해봤더니 2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수시로 넣고 빼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급하게 재료비를 구입해야 된다든가 급하게 임금을 줘야 된다든가 급하게 잠시 빌리는 용도로 진짜 실질적으로 잘 쓰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제도는 그래서 지금 좀 확대를 하면서 타겟을 30세, 35세 미만 60대, 50대, 60대의 노포들한테 상반기 한 거는 한 18% 정도 이분들이 이용했는데 30% 이상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구조를 가져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약식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